할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어서 50만 원 때문에 이렇게 도망 다닐 일은 아니잖니?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당신 아들을 죽였어요. 뭐라고? 여러분, 길에서 우연히 만난 옛 지인이 갑자기 이런 폭탄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날은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던 화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분명히 미숙이었어요. 제가 수십 년 전에 친딸처럼 아꼈던 그 아이 말이에요. 미숙아.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녀를 불렀어요. 그런데 미숙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깜짝 놀라더니 급하게 고개를 숙이고 다른 길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미숙아, 나야. 왜 이렇게 피하니? 저는 빠르게 따라가서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미숙은 그제야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그 밝고 순수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뭔가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어둠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미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진짜 미안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죄송하다는 거야? 그리고 왜 이렇게 피해 다니는 거야? 미숙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제가 할머니한테 빌린 그 돈 50만 원 갚지 못해서 이렇게 숨어 살았어요. 저는 황당했어요. 50만 원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돈이야? 우리가 그 정도로 멀어질 이유는 아니잖니? 그때 미숙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 할머니, 여기서는 말하기 어려워요. 조용한 곳으로 가요. 우리는 근처 작은 공원의 벤치에 앉았어요. 미숙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그 50만 원은 핑계였어요. 사실은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무슨 잘못? 저는 제 사업 파트너를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그 사람이 저를 완전히 믿고 모든 걸 맡겼는데 저는 그 신뢰를 배신했어요. 저는 미숙의 말을 들으며 점점 불안해졌어요. 어떻게 배신했다는 거야? 그 사람 명의로 큰 돈을 빌렸어요. 몇억 원이나.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도망쳤어요. 뭐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알던 그 순수했던 미숙이 그런 일을? 그 사람은 지금도 그 빚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집도 잃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고 모든 게 제 때문이에요. 미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숨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미숙의 눈빛에서 아직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미숙아, 그게 다가 아니지? 뭘 더 숨기고 있어? 미숙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내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아직 말하지 않은 게 더 있잖아. 미숙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은 사실 제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몇억 원의 배신과 남편을 망가뜨린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과연 미숙이 저지른 진짜 잘못은 무엇일까요? 미숙의 고백을 들은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제가 딸처럼 여겼던 그 아이가 자신의 남편을 그렇게 배신했다니. 너 정말로 내 남편을 그렇게 배신한 거야?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큰 충격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사실 제가 철수와 결혼한 건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럼 왜? 제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 부모님이 저를 반대했어요. 제가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그때 철수가 나타났어요. 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뭐든 다 해주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저를 버린 그 사람에게 제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철수와 결혼한 거구나. 네. 철수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저를 완전히 믿어줬어요. 사업도 제 명의로 하자고 했고 재산도 다 제 이름으로 옮겨줬어요. 저는 이미 뒷이야기가 짐작됐어요. 그런데 너는, 네,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어요. 결혼한 지 3년 후에 이혼했다면서 저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이성을 잃었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그 사람이 다시 저를 찾아왔으니까요. 철수에게는 미안했지만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철수를 배신한 거야? 철수가 출장 간 사이에 저는 우리 공장을 담보로 큰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그 돈을 들고 그 사람과 함께 도망쳤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저는 미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화가 났어요. 그럼 철수는 어떻게 됐어? 철수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태였어요. 빚더미에 앉게 된 거죠. 집도 공장도 모든 걸 잃었어요. 저 때문에. 그럼 너와 도망간 그 남자는? 미숙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 사람은 제가 가져온 돈만 가지고 사라졌어요.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뭐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여자와 재혼한 상태였어요. 저에게는 거짓말을 한 거죠. 처음부터 제 돈만 노렸던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너는 철수도 잃고 그 사기꾼한테도 속은 거야? 네.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철수라는 좋은 남편을 두고도 그런 나쁜 남자에게 속아서 모든 걸 잃었어요. 그럼 철수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 미숙은 더욱 괴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제일 끔찍한 일이에요. 무슨 말이야? 철수는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어요.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정신병원에? 네. 제가 모든 걸 가지고 도망간 걸 알고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자살 시도까지 했다가 지금은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미숙아, 너는 정말, 저도 알아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그래서 이렇게 숨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철수의 형이 저를 찾고 있거든요. 고소하려고. 그때 갑자기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찾았다. 하지만 그녀를 속인 남자에게도 모든 걸 털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갑작스럽게 들린 남자 목소리에 미숙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희 뒤로 걸어오는 사람을 보니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였어요. 미숙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미숙은 벌벌 떨며 일어나려고 했어요. 철호 씨, 어떻게 여기를 3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당신이 내 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죠? 철호라는 남자는 바로 철수의 형이었어요. 그는 차분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숙 씨, 도망 다니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미숙은 제 뒤로 숨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중재를 해보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철호는 저를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철호라고 합니다. 이 여자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제 동생 철수의 형입니다. 아, 그러세요. 할머님께서는 이 여자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아세요? 제 동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철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어요. 동생은 이 여자를 정말 사랑했어요. 모든 걸 다 줬죠. 그런데 이 여자는 뭘 했나요? 모든 재산을 들고 다른 남자와 도망쳤어요. 미숙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동생 명의로 몇억 원의 빚까지 만들어놨어요. 동생은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고 지금까지 병원에 있어요. 저는 철호의 말을 들으며 미숙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동생이 아직도 이 여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정신병이 심할 때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지만 가끔 정신이 맑아질 때면 미숙이는 언제 돌아와? 하고 물어봐요. 자기를 배신한 여자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요. 미숙이 억눌렀던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철호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당신은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해요.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철호의 말과 행동에서 뭔가 계산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철호 씨, 그런데 어떻게 미숙이가 여기 있는 걸 알았어요? 철호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다가 대답했어요. 아,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찾았어요. 사립탐정을? 네. 3년 동안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숙이 갑자기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철호 씨, 사실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요? 그때 저를 꼬드긴 그 남자 말이에요. 혹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세요? 철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남자가 사실은 저를 일부러 노렸다고 했어요. 누군가가 돈을 주고 저를 꼬시라고 시켰다고.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그 남자가 마지막에 저에게 말했어요. 너를 망가뜨리라고 돈을 받았다고. 철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건 그 남자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남자가 보여줬어요. 통장에 큰 돈이 들어온 걸. 그리고 그 입금자 이름이. 미숙이 철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철호였어요. 그 순간 공원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철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과연 철호는 왜 동생의 아내를 망가뜨리려 했을까요? 철호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어요. 그는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그게 어떻게? 미숙은 이제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죠? 철호 씨가 그 남자에게 돈을 주고 저를 꼬시라고 한 거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철호 씨, 설마 정말인가요? 철호는 한참을 우물쭈물하더니 결국 자포자기하는 듯 말했어요. 맞아요. 내가 시킨 거예요. 왜요?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철호의 눈에서 갑자기 오랫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질투 때문이에요. 내가 철수를 질투했어요. 형이 동생을? 우리 부모님은 항상 철수만 예뻐했어요. 형인 나는 항상 뒷전이었죠. 공부도 철수가 더 잘했고 사업도 철수가 더 잘했어요. 모든 게 철수 위주였어요. 철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원망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미숙 씨까지 나타나서 철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걸 보니까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철수는 사랑까지 완벽하게 얻는 건가 싶어서 미숙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저를 이용한 거예요? 철수를 망가뜨리려고? 처음에는 그냥 당신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어요. 이혼만 시키려고. 그런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저는 철호의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럼 철수가 정신병원에 간 것도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이라는 거네요? 철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동생이 그렇게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냥 좀 힘들어했다가 다시 일어설 줄 알았어요.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아세요? 철수를 그렇게 배신했다는 생각에 3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도 당신도 잘못했잖아요. 내가 시켰다고 해서 정말로 남편을 배신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저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철호도 잘못했지만 미숙도 결국 자신의 선택으로 철수를 배신한 거였으니까요. 그때 미숙이 갑자기 중요한 말을 했어요. 철호 씨, 그런데 저에게는 더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그 남자, 강민호라는 남자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저에게 또 다른 사실을 말했어요. 철호의 표정이 또다시 굳어졌어요. 그 사람이 말하길 철호 씨가 단순히 저를 꼬드기라고만 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철수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서 철호 씨에게 넘기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의 절반을 그 남자가 가지기로 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어요. 설마. 미숙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욕심을 부려서 저와 함께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친 거였어요. 철호 씨와의 약속을 어기고 말이에요. 철호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건 맞죠? 철호 씨의 진짜 목적은 철수의 재산을 빼앗는 거였죠? 저는 그냥 이용당한 거고요. 철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맞아요. 내 목적은 철수의 재산이었어요. 동생이 가진 모든 걸 빼앗고 싶었어요. 저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악마예요. 동생을 그렇게 망가뜨리고도 부족해서 재산까지. 하지만 결국 내 계획은 실패했어요. 그 강민호라는 놈이 모든 돈을 가지고 사라져버렸으니까. 미숙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결국 우리 모두 그 남자에게 당한 거네요. 그때 저는 뭔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잠깐만요. 그럼 강민호라는 그 남자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모두 속인 진짜 사기꾼 강민호는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그에게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강민호요? 철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놈도 저를 완전히 속였어요. 미숙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놈의 정체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강민호라는 이름도 가짜였고 사실은. 철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어요. 그놈은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이미 수십 명의 여자들을 이런 식으로 속여서 재산을 빼앗았던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문 사기꾼? 네. 그놈은 부유한 남편을 둔 여자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접근해서 꼬신 다음 모든 재산을 빼앗는 수법을 써왔던 거예요.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저는 그냥 그 사람의 사기 목록 중 하나였던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놈이 저에게 접근한 것도 계획적이었다는 거예요. 네. 철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놈은 철수의 사업을 미리 조사했었어요.
얼마나 부유한지, 아내는 어떤 성격인지, 약점이 뭔지. 그럼 저도 처음부터 타겟이었던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그놈이 더 교묘했던 건 저를 이용해서 일을 더 쉽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강민호는 철호 씨의 질투심을 이용해서 네, 내가 동생을 질투한다는 걸 알고 나를 부추겨서 미숙 씨를 꼬시는 일에 나를 끌어들인 거였어요. 미숙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모두 그 사람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난 거네요. 더 끔찍한 건 그놈이 마지막에 저에게 한 말이에요. 철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그놈이 말하길 형님도 참 순진하네요. 동생 재산을 노린 건 형님만이 아니에요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서 보여준 게 철수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작성한 유언장이었어요.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유언장? 철수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써놓은 거였어요. 모든 재산을 미숙 씨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어요. 미숙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제게요? 저를 그렇게 배신했는데도? 그래요. 동생은 미숙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배신당했어도 여전히 사랑했던 거죠. 철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민호라는 놈의 진짜 계획은 미숙 씨가 철수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게 만든 다음 미숙 씨와 결혼해서 모든 재산을 차지하는 거였어요. 세상에. 하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겼죠. 철수가 죽지 않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으니까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철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놈을 제가 찾았어요. 정말요? 네. 그놈을 찾아서 모든 돈을 돌려받았어요. 미숙과 저는 동시에 놀랐어요. 돈을 돌려받았다고요? 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년 동안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그놈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죠. 어떻게요? 그놈은 제주도에서 또 다른 여자를 속이고 있었어요. 이번엔 펜션 사장 부인을 노리고 있더라고요. 철호의 말에 저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모든 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그놈을 잡았어요. 그럼 돈은? 그놈이 숨겨둔 계좌에서 대부분의 돈을 찾아냈어요. 물론 다 쓴 돈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은 회수했어요. 미숙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그 돈으로 철수의 병원비를? 맞아요. 그리고 남은 돈은 모두 미숙 씨 것이에요. 네. 철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법적으로 그 돈은 미숙 씨가 철수와의 결혼으로 얻은 재산이니까요. 그리고 철수의 유언장에 따르면 모든 게 미숙 씨 것이에요.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배신했는데 그래도 법은 법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 철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철호의 말을 들은 미숙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철호 씨,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요? 당신이 그렇게 동생을 질투하고 미워했다면서 왜 갑자기 미숙 씨를 도와주려고 해요? 철호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어요. 그건 제가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정말요? 미숙도 뭔가 의심스럽다는 듯 철호를 바라봤어요. 철호 씨, 혹시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건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저는 결정적인 질문을 했어요. 철호 씨, 그럼 철수는 정말 지금도 정신병원에 있어요? 철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그 반응을 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거짓말이네요.
철수는 정신병원에 없죠? 무슨 말씀이세요? 미숙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맞아요. 뭔가 이상했어요. 철호 씨가 갑자기 너무 친절해진 것도, 강민호를 잡았다는 것도. 철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요. 들켰네요. 역시 거짓말이었군요. 철호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1년 전에 정신병원에서 나왔어요. 뭐라고요?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지금은 거의 정상이에요.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럼 철수는 괜찮은 거예요? 네. 하지만 아직도 미숙 씨를 찾고 있어요. 미친 듯이요. 저는 점점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철호 씨가 미숙 씨를 찾고 있었던 거군요. 맞아요. 동생이 하루도 미숙 씨 생각을 안 하는 날이 없어요. 미숙 씨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미숙이 흐느끼며 물었어요. 그럼 철수는 저를 용서했다는 건가요? 철호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아니요. 철수는 미숙 씨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네. 정신적 충격으로 기억의 일부를 잃었어요. 미숙 씨가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기억이 없어요. 그냥 미숙 씨가 갑자기 사라졌다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 됐어요. 그럼 철수는 아직도 미숙 씨가 사고라도 당한 줄 알고. 맞아요. 그래서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방송에도 나가고. 미숙이 더욱 괴로워하며 말했어요. 그럼 제가 나타나면 철수는 좋아할까요? 철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왜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철수가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면 다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철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숙 씨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제안이요? 미숙 씨가 철수에게 돌아가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진실은 말하지 말고요. 미숙이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제가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미숙 씨가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지금까지 기억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철수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제안을 들으며 고민이 됐어요. 거짓말로 시작하는 관계가 과연 옳을까요? 철호 씨, 하지만 그런 거짓말이 언젠가는 드러날 텐데요. 그때 가서 생각해 보면 되죠. 일단 철수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중요해요. 미숙이 망설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철수에게 너무 미안해요.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그럼 철수가 다시 정신병원에 갈 수도 있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숙아, 정말 너야? 저희 모두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거기에는 깡마른 몸에 수염을 기른 남자가 서 있었어요. 철수.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철수는 미숙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숙아, 너 어디 갔었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미숙도 눈물을 흘리며 철수에게 다가갔어요. 철수야, 미안해. 왜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그 순간 미숙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철수야, 내가 할 말이 있어. 철호가 깜짝 놀라며 손을 흔들었지만 미숙은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미숙은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려 하는데 과연 철수는 그 충격적인 배신을 견딜 수 있을까요? 미숙은 철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철수는 당황하며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미숙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철수야, 내가 한 일을 다 말할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일어나. 아니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모든 걸 말해야 해. 철호가 급하게 말렸어요.
미숙 씨, 안 돼요. 하지만 미숙은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철수야, 나는 너를 배신했어. 철수의 표정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야? 3년 전에 내가 갑자기 사라진 게 사고 때문이 아니었어. 내가 다른 남자와 도망간 거야. 철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럼 그때 모든 돈이 사라진 것도 내가 가져간 거야. 우리 공장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그 남자와 함께 도망쳤어. 철수는 뒤로 몇 걸음 물러섰어요. 미수가, 너가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완전히 배신한 거야. 철수의 얼굴에 충격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교차했어요. 그럼 내가 그때 정신병원에 간 것도 기억하고 있었어?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알고 있었어. 내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걸. 철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슬펐어요. 그럼 내가 3년 동안 바보였구나. 너를 찾아 헤매면서. 철수야, 그 남자는 누구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미숙이 철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강민호라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 사람은 전문 사기꾼이었어. 사기꾼? 그 사람이 날 꼬드긴 건 너의 재산을 노렸기 때문이었어. 그리고 미숙이 철호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철호 씨가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나를 꼬시라고 시킨 거였어. 철수가 형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형? 이게 사실이야? 철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철수야, 형이 잘못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질투 때문이었어. 너만 잘 되는 게 싫었어. 철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땅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모든 게 거짓말이었구나. 미숙이 울면서 말했어요. 철수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나도 속은 거야. 그 강민호라는 놈이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 그럼 너도 당한 거야? 응. 나도 3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 너를 배신한 죄책감 때문에. 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미숙아, 그럼 너는 그 남자를 사랑했어? 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을 잊지 못해서 그런 거였어. 옛날 남자친구. 응. 그런데 강민호가 그 사람인 척했어. 나를 속이려고. 철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럼 너는 나와 결혼했지만 마음은 항상 다른 남자에게 있었구나.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랬어. 하지만 너와 함께 살면서 정말 행복했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됐어. 그런데 왜 떠났어? 바보 같은 착각 때문이었어. 과거를 잊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내가 정말 사랑한 건 너였다는 걸. 철수는 한참을 미숙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미숙아, 정말 솔직히 말해줘.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3년 동안 너 없는 삶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매일 후회했어. 철수가 일어서서 미숙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미숙아, 내가 바보인가 봐. 이렇게 배신당했는데도 아직도 너를 사랑해. 미숙이 놀라며 철수를 바라봤어요. 정말?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 해결하자.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약속할게. 철수가 미숙을 꼭 안았어요.
미수가 다시 시작하자. 철호는 그 장면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머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모든 악의 근원이었던 철호는 어떻게 될까요? 철호의 질문을 들으며 저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결국 형제 간의 질투와 원망이었으니까요. 철호 씨, 당신도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네. 당신도 어린 시절부터 상처를 받아왔잖아요. 부모님의 편에 항상 동생과 비교당하는 삶. 그런 상처가 이런 끔찍한 일로 이어진 거죠. 철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때 철수가 미숙을 아는 채로 형에게 다가왔어요. 형, 철수야. 형이 정말 잘못했다.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철수가 한참을 형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형, 사실 나도 형에게 미안한 게 있어. 뭐가? 나도 형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부모님이 나만 편애한다는 걸 알면서도 형이 얼마나 서운해했을지 생각해보지 않았어. 철호가 놀라며 동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도 형을 무시한 적이 많았어. 내가 더 성공했다고 해서 형을 깔보듯이 대했던 것도 기억해. 철수야, 우리 둘 다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진짜 형제가 되자. 철수가 형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형, 다시 시작하자. 철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두 형제는 서로 껴안았어요. 철수야, 고마워. 너 같은 동생을 두고도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형도 나 같은 형을 두고 고생이 많았어.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뭉클했어요. 미숙도 눈물을 흘리며 두 형제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숙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강민호는 정말 어디 있는 거예요? 철호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사실 아직 못 찾았어요. 네, 제가 찾았다고 한 건 거짓말이었어요. 미숙 씨를 안심시키려고. 철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그 사기꾼은 아직도, 네, 아직도 어딘가에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을 거예요. 미숙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놈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때 저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럼 우리가 함께 찾아봐요. 네. 철호 씨도 3년 동안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 노하우와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테고 철수 씨와 미숙 씨도 그 사기꾼에 대해 잘 아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 찾을 건 없어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놈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보고 있을 테니까. 미숙도 동의했어요. 저도 그놈에게 당한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꼭 잡고 싶어요. 철호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정말로 끝까지 찾아봅시다. 6개월 후 우리는 정말로 강민호를 찾아냈어요. 그는 부산에서 또 다른 여성을 타겟으로 사기를 치려고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여성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경찰과 협력해서 강민호를 체포했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속인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찾아냈어요. 강민호는 결국 10년형을 선고받았고 그가 빼돌린 돈들도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1년 후 철수와 미숙은 다시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번에는 진짜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이었어요. 철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후 형제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그는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결혼식 날 미숙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그날 할머니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었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도망다니며 살았을 거예요. 미숙아, 중요한 건
내가 용기를 냈다는 거야.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으니까 이런 행복이 온 거야. 철수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얘들아, 사랑은 용서하는 거야. 그리고 용서는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 거란다. 그날 밤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집에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인생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결국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2년 후 철수와 미숙 사이에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아이 이름은 희망이었어요. 정말 모든 어둠을 뚫고 온 희망 같은 아이였죠. 철호도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고 이제는 형제가 함께 사업을 하며 화목하게 살고 있어요. 어느 날 미숙이 희망이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이 아이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이 아이도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 작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희망아, 할머니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단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건 진실을 말하는 용기야. 하지만 그 용기가 있어야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 작은 희망이는 제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큰 시련이 와도 용기를 내어 진실과 마주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태어난 희망이라는 이름의 작은 천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주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함께 용기를 내어 보아요. 인생은 정말 복잡하고 때로는 잔혹해요. 가족 간의 질투,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 믿었던 사람의 속임수. 이런 일들을 겪으면 세상 모든 것을 불신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요. 철수처럼 배신당해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미숙이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철호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의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을 절대 잊지 마세요. 때로는 질투하고 미워할 수도 있지만 결국 피는 물보다 진해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갈등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많은 오해들이 솔직한 대화 한 번으로 풀릴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철수와 미숙의 딸 이름처럼 희망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